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 미래의 물을 걸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박테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머리카락입니다. 호주의 한 대학 연구진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한 유기 하이테크 장치를 만들었어요. 연구팀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탄소를 추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했습니다. 이 탄소는 식수에 원치 않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머리카락이 특정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탄소 입자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머리카락 색깔에 따라 감지하는 물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은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탄소는 클로로포름과 같은 화학 물질에 매우 민감한 반면 금발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탄소는 금속에 더 민감해요. 멋지게 보이는 것 외에 머리카락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협회에서는 매년 10만 건 이상의 모발 기부를 받는다고 해요. 기부에 관심이 있다면 머리카락이 특정 조건을 충족케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머리카락의 길이가 일정해야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협회는 20cm 미만의 모발 기증을 받지 않아요. 또한 머리카락은 탈색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여야 합니다. 모발을 잘라서 보내면 일반적으로 가발로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기부돼요. 머리카락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인간이 계속 기르는 한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이 더 큰 장점입니다. 머리를 감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기름기가 많고 뭉쳐 보이지만 사실 머리카락은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머리카락은 우리 머리의 피부에서 생성되는 많은 유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꽤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들은 이제 오래된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청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담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 담요는 과거에 사용했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약 500g의 머리카락은 5.6리터의 기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첨단 기술에도 사용될 수 있고 미래에는 첨단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네팔의 한 청소년이 실리콘 대신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태양광 패널을 만들었어요. 연구자들은 이 아이디어에 반해 머리카락을 작은 나노닷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태양 전지판을 더 큰 규모로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이전 모델보다 더 저렴하고 효율적일 거예요. 나노닷의 용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은 발광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는 잠재적으로 화면을 밝히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계나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곧 예쁜 자물쇠로 구동될지도 몰라요. 머리카락은 이전에 사용했던 어떤 소재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에 이상적입니다. 머리카락은 유연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강하기도 해요. 언젠가는 건축과 제조에 머리카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머리카락을 콘크리트에 첨가하면 콘크리트가 더 강해지고 접을 수도 있게 된다고 해요. 양모나 면처럼 실로 뽑아 의류나 담요, 가구와 같은 다른 섬유 제품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놀라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머리카락을 이용해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우선 과학자들은 머리카락의 각질을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저항력이 강한 식물인 샐러드를 가져다가 물과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어요. 머리카락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성 건강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콧수염을 기릅니다. 호주인 30명으로 시작된 모벤버 운동은 21개국에서 4억 5천만 달러를 모금했어요. 머리카락을 집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고벽을 보강하고 싶다면 석고벽에 붙여보세요. 또한 설치류, 민달팽이, 사슴을 퇴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면 정원 구석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술적인 기분이 드시나요? 오랫동안 예술가들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작품에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목걸이, 음향장치, 부르카, 심지어 역사상 가장 긴 따은 머리의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머리카락을 사용하기도 했죠. 과거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브로치를 착용하여 그를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따은 머리만이 신기록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백 개의 연필이나 앞으로픽을 머리카락에 엮거나 포니테일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도 기록 경신의 예입니다. 머리카락은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이집트 미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역사학자들은 고대 통치자를 식별하는데 머리카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살펴보지 않고는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없겠죠? 머리카락이 대부분 동물의 뿔, 발굽, 발톱, 깃털, 부리에서도 발견되는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같은 거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유연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건강한 머리카락은 젖었을 때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열이나 표백 등의 처리를 거치면 머리카락은 더 부서지기 쉽고 끊어지기 쉽습니다.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따뜻한 날씨에는 우리 몸, 특히 두피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라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유감스럽지만 두피 안쪽의 머리카락을 제외한 모든 머리카락은 생명이 없어요. 머리카락은 우리보다 우리 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혈류에 어떤 물질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 일반적인 법의학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이거나 꽤 어두운 색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흔한 머리 색깔이거든요. 빨간 머리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드뭅니다. 금발이 더 재밌을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창백한 머리카락은 전 세계 인구의 2%에 불과해요. 머리카락에 특정 색을 부여하는 물질을 멜라닌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흰 머리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모낭의 세포가 이를 담당합니다. 모낭세포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색소를 덜 생성하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서서히 회색으로 변한 다음 흰색으로 변합니다. 이건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다행히 요즘에는 염색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실제로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보세요. 머리카락은 피부에 있는 모낭이라는 작은 튜브 모양의 구조물에서 자랍니다. 모낭 안에는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케라틴을 생성하는 세포가 들어있는 작은 모구가 있어요. 모구에는 성장하는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구가 자라면서 오래된 세포를 모낭 밖으로 밀어내어 모발 가닥을 형성해요. 이 과정은 모낭의 아래쪽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위쪽에서 오래된 세포가 밀려나는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발 가닥은 더 길어지고 결국 피부 밖으로 나오게 돼요. 사람마다 모발 성장 속도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2cm 자랍니다. 나이, 유전적 요인,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털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털은 손바닥, 발바닥, 눈꺼풀, 입술, 점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